네, 안녕하세요. 전상욱 프로입니다. 회원님들이 보통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죠. 올라갔다가 전환은 천천히 하셔서 여기서 빨라져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로프를 휘두르려고 할 때 제가 충분히 백스윙을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여기서 스피드를 내면 실제로 빨라지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백스윙을 하시고 나서 올라갔다가 그냥 내릴 때 최대한 빨리 내린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이제 클럽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늦게 최대 속도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천천히 내려와야 돼, 여기서 스피드를 빨리 내야 돼 하다 보면 실제로 공이 맞고 난 이후에만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맞았을 때 최대 스피드가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시면 전환을 할 때 속도를 바로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스피드를 내두세요. 그랬을 때 최대 스피드는 내 몸 앞쪽으로 올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탑의 전환에서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점점 가속을 붙는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쳐볼게요. 언제 힘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가속을 바로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스피드 낼 거예요. 이렇게 쳐주셔도 충분히 급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 로프가 올라가다가 바로 내리려고 하면 제 등을 때리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넘어갔다 생각이 들면 넘어가셔야 돼요. 최대한 이 흐름을 잘라먹지 않고 최대한 넘기시고 스윙, 다시 그대로 넘기시고 스윙. 그러니까 충분히 로프의 개념을 많이 가져다 주시면 내가 넘어갔을 때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지 좀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좀 헤드 무게를 좀 많이 느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헤드 무게 느끼시고 다시 백스윙 하셨다가 백스윙 탑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강하게 빠르게 팔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피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한 번씩 거리를 내려고 할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레깅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로프에서도 그렇고요. 이 백스윙을 하실 때 넓게 가셨다가 들어올 때는 좁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크의 갭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넓게 갔다가 좁게 들어오고, 넓게 갔다가 좁게 들어오고. 근데 요 레깅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백스윙을 하실 때 넓게 가요. 그러다가 좁게 들어와야 되는데 러깅을 해야 되는데 해서 팔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과하게 오른팔을 붙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팔은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로 갔다가 이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아크에 갭이 생기는 거는 손목 때문이야. 백스윙 하시고 넓게 갔다가 여기서 손목에 힘이 빠져 있으면 깊이 들어와요. 각이 크게 넘어가죠. 그랬다가 내려올 때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손만 내려오니까 각이 큰 상태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레깅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괜히 내가 레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끌고 오거나 레깅이거나 그런 개념은 어쨌든 손목에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크게, 그 다음 좁게, 최대한 크고 좁게, 그래서 이 갭을 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처음부터 속도를 내는 부분하고 두 번째 갭을 만드는 거죠. 넓게 갔다가 좁게 내려온다. 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손목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거리를 조금 더 내실 수 있거든요. 이건 느낌 차이라서 최대한 넓게 갔다가 좁게 온다. 벽에 대고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벽에 최대한 백스윙 때는 벽에 닿다가 다운스윙 할 때는 이만큼 좁게 들어오는 거죠. 넓고 좁게, 넓고 좁게. 근데 절대 팔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거리 내실 때 팔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손목에 힘 빠지는 게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거리를 내시려면은 손목에 힘을 최대한 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가능한 부분이시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골프라는 거는 요 헤드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헤드에 힘이 실려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헤드에 힘이 실려 있다는 거는 헤드 무게를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클럽을 들어보면 오씨 되게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 막 휘두르니까. 근데 프로들 보면은 가벼운데 되게 강하게 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헤드 무게가 실려 있어서 그래요.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은,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애용을 해요. 이게 최대한 가벼운 물체를 드시고요, 스틱이나 아니면 클럽을 거꾸로 드셔도 돼요. 이거를 최대한 손목에 힘을 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로 스윙.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몇 번 하시고 나면 가벼운 클럽에 적응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벼운 클럽을 자꾸 휘두르다 보면 바람 소리도 나고 막 하시거든요. 이제 스피드도 나는 방법도 좀 익히실 수 있는데, 이러고 나서 아이언을 딱 드셔보면 갑자기 너무 무거워요. 이게 헤드 무게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무거운 부분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회전에 이용을 해서 휘둘러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시기도 할 건데, 공을 칠 때는 그냥 정말로 그립에 힘을 좀 뺀 상태, 뭐 이 그립이 종이를 이렇게 말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 상태로 방금 하셨던 대로 이렇게 흔들흔들, 손목에 힘 빠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그립을 아예 다 놓으셔도 괜찮은 거죠. 이런 느낌대로 공을 그냥 톡 한번 쳐볼게요. 방금 그 느낌 살려서, 이런 느낌을 살려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쳐보는 거죠. 그렇게 나는 몸을 그냥 왼쪽으로 돌리고 팔을 내렸을 뿐인데, 클럽은 공을 쳐주게 되는 거죠. 요 느낌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공을 치는 느낌이 아닌 클럽이 휘둘러져서 공을 쳐주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져가 주시면, 나는 몸을 많이 안 쓰고도 클럽은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스윙의 효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점점 차근차근 거리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바로 나가시면 절대 여기서는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방금처럼 이 정도만. 처음에는 허벅지까지, 두 번째는 가슴까지 점차 범위를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이 느낌을 살리다 보면 헤드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스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 손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닌 헤드로 친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면서, 이미지를 계속 가지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헤드 무게를 느낄 때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프로들을 보게 되면 임팩트는 워낙 강하게 들어가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온몸에 힘을 주시면서 임팩트를 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쨌든 이 볼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 볼 스피드는 이 헤드 스피드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 헤드 스피드를 빨리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손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목은 어쨌든 이 몸통의 회전력을 훨씬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피드를 더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게 손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손목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저는 이 방향과 일정함, 거리 이를 다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클럽을 내가 잡고 있는 이 끝, 내 몸의 회전의 끝, 이 여기서 얼마나 잘 채주느냐,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낼 수 있는 게 채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채찍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렸다가 풀어야 돼요. 이미지를 잘 보시면 항상 몸이 먼저 오고 손이 나중에 온 다음에 클럽이 나가는 이런 어떤 갭을 통해서 클럽 끝이 탕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몸은 회전은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한된 몸통 회전에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건 이 손목. 자, 여기서 탕 튕겨낼 수 있는, 헤드를 튕겨낼 수 있는 이 손목인데,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드러운, 아까 채찍은 어땠어요? 컨트롤이 안 됐단 말이죠. 이 클럽이 떨어지고 싶어 하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자꾸 제어를 하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내 손목의 힘으로만 이 로테이션과 릴리즈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힘이 정말 센 거 아니면 원심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채찍의 느낌을 더 살려주시려면 이 손목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통 회전만으로는 낼 수 없는 스피드를 손목으로 낸다. 손목의 사용을 극대화해라 되겠죠. 일반적으로 스윙을 하시다 보면 올라가셨다가 전환을 할 때 채끝은 맨 마지막에 내려와야 이 채찍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몸통, 손, 헤드, 클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부터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클럽이 먼저 풀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앞에서 봤을 때도 내가 여기서 손이 먼저 도착을 해서 클럽이 뒤에 있는 상태를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서 클럽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손에 힘이 들어가면 그대로 풀려서 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을 칠 때 손이 먼저 풀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캐스팅이다, 오버 더 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효과적인 스윙을 할 수 없는, 좀 더 스피드를 내는 건 마지막 손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몸이 먼저 오고 클럽이 온 상태로 클럽이 뒤에 있으면 그 상태를 좀 스퀘어하게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채찍 느낌으로. 사실 이 기다린다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손목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를 해서 많이 휘둘러 보셔야 돼요. 이 타이밍 자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손목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으세요. 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손목은 이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돌리는 개념이 아니고 꺾어도 안 되고요. 최대한 이 위아래의 개념을 많이 가지신 상태에서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처음에 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망치질 하는 거죠. 근데 망치질을 한다고 해서 어때요? 아웃인이 나오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시고요. 최대한 그냥 이렇게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팔은 가만히 있죠? 팔이 쫓아가면 안 돼요. 또 쫓아가면 안 되고 팔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망치질. 그래서 몸 돌리면서 밑으로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목이 처음에는 인위적이라도 좀 많이 쓰여지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추천을 하고요. 나중에 손목이 좀 자연스럽게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 느낌인지 좀 아시게 된 후로부터는 그 다음에는 헤드 무게를 느끼셔서 똑같이 해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아까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도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일단 이거는 어쨌든 내가 올바른 손목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접혔다가 푸는 겁니다. 접혔다가, 분명히 처음에는 이게 아웃인이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팔을 먼저 내리고 손을 이렇게만 펴주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웃인이 아니라는 거죠. 팔은 잡혀있고 위로 밑으로 푸른다, 이렇게만 자꾸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 이후에 손목의 힘을 풀어서 그런 느낌을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헤드에 힘도 실려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데 강한 임팩트라는 개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팩트 순간에 절대 힘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임팩트 때 뭐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힘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임팩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쓸고 지나간다, 아니면 뭐 바람 소리를 좀 더 낸다 라는 개념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힘은 강하신데 스피드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벼운 걸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막 못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얘도 얘만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얘 무게를 느끼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시는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 이 스피드를 관여하는 근육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힘이다 생각하다 보면 다른 근육을 써요. 단거리 육상하는 근육과 장거리 마라톤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육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피드를 관여하는 요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요 가벼운 클럽을 가지고 돌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스피드를 좀 올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는 내가 저항을 좀 많이 느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백스윙 하셨다가 그냥 이 저항이 아마 클 거거든요. 이 큰 저항감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시고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스피드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 개념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속에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인 골프 스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꿀팁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라고 봤을 때, 우드, 롱아이언 이런 류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쓸어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언은 찍어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올려치라 그래요. 그래서 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편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원인은 3가지 정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기니까 템포가 좀 느려요. 근데 느린데 내가 7번 아이언쯤 치려고 하니까 좀 빨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템포가 늦출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길어진 만큼 좀 여유로운 템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좀 많이 억제가 되는 느낌인데, 이 롱아이언은 좀 손목이 잘 쓰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긴 클럽일수록 손목이 좀 사용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3번째인데, 여기 이제 이 원의 이 최저점 있죠. 이 부분은 이 원에서 최저점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 최저점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으면 쓸려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 최저점이 계속 여기 같은 위치에서 떨어지지만 공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맞는 거니까 찍어쳐지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 최저점이 공 기준 오른쪽에 있으면 올려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세요가 맞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아이언은 앞쪽에 디봇을 내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공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은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공 있는 부분에 최저점을 맞추세요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할 때 최저점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스윙을 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백스윙을 하셨다가 다운스윙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안 뻗어질 만큼의 원을 내가 아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내가 쓰러쳐라 그래서 뭔가 이 최저점을 향해 다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옆으로 휘두르려고 해요. 그러면 손목도 제한돼, 최저점도 안 나오니까 스피드도 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때문에 이 최저점을 내가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릴리즈, 완전히 클럽이 다 놓아질 때까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까지 놓는 게
저는 롱아이언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스윙을 하실 때 그냥 나는 최대한 저쪽으로 헤드를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트를 긁어보는 거죠. 근데 잡히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거죠. 그냥 팔을 다 편다, 팔을 다 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왔다 갔다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긁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공을 놓고 한번 쳐보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저점만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풀어주시듯이 이런 식으로 공을 쳐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게 좀 되신다고 하면 두 번째가 전체적인 템포를 좀 낮춰주세요. 너무 거리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도 더 들어가실 거거든요. 근데 클럽은 어쨌든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이런 클럽은 결국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클럽인데 괜히 힘을 더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을 주면서 클럽의 힘을 충분히 이용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최저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템포를 조금 늦추시는 거죠. 좀 더 늦추시면서 그대로 편안하게 가볍게 그냥 공만 따내듯이 일단 가볍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얇게 맞았다가 두껍게 맞았다가 그 부분은 자꾸 내가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잡았는지 그냥 가볍게 다 놨는지 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손목을 너무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보통은 좀 가져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가져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푸시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손목이 많이 쓰여지셔야 된다. 어느 정도 쓰여지셔야 어느 정도 헤드 스피드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자면 백스윙을 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스윙 템포는 여유 있게 좀 천천히, 그리고 최저점. 세 번째는 손목을 좀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스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원의 최저점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드라이버나 우드도 같이 잘 맞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블로, 어퍼블로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똑같은 스윙 안에 공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운블로가 되냐, 어퍼블로가 되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 때 항상 뭐 다운블로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거를 그냥 놓기만 해주셔도 공은 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공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블로가 되는 거고, 좀 더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최저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쓸려 맞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운블로라는 개념을 좀 저는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운블로는 완전한 릴리즈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이 맞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완전한 릴리즈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다운블로도 좀 자연스러운 다운블로가 될 거거든요. 어택 앵글이 항상 뒤죽박죽 뭐 마이너스 5도가 됐다가 마이너스 2도가 됐다가 이렇게 손으로 조절하는 어택 앵글이 아니라 내가 원에 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에 의한 자연스러운 어택 앵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도, 스핀부터 좀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롱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긴 체류들은 전 최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최저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운블로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공은 중앙에 있는데, 우리가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최저점은 중앙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몸이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을 돌게 되면서 골반이 돌거든요. 그러면은 골반이 돈 만큼 최저점은 왼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최저점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전과 클럽을 놓는 요 두 가지 때문에 손이 왼쪽 허벅지쯤에서 클럽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힙턴이 더 많이 되신다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운블로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체가 막혀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놓고 있는 과중에 하체 회전도 같이 해보시면은 이 원은 좀 생각보다 왼쪽에 최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L2L보다는 몸통을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L2L이기 때문에 최저점은 중앙이 아니라 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5번과 7번을 가지고 어택 앵글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 최저점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앙이 아니라 몸통이 돌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을 왼쪽에 두고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완만하게 나올 거예요. 어택 앵글은 뭐 마이너스 2도 정도. 그거를 최저점을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공을 내가 좀 더 오른쪽에 둔 거죠. 중앙에 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공이 아니라 그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택 앵글은 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찍혀지는 그런 다운블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운블로를 억지로 내가 만들면 손목만 나갑니다. 그래서 손목은 부드럽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왼쪽에 만들어내봐라 라는 거죠. 제가 레슨 하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유형만 알 수 있어도 좀 예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보면 대표적으로 궤도가 아웃인인 경우, 두 번째 베이스가 열린 경우, 세 번째 힐 쪽에 맞는 경우예요. 힐 쪽에. 근데 힐 쪽에 맞는 거는 타점이어서 좀 논외로 치고요. 궤도와 베이스 앵글을 좀 조정을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공을 치실 때 보면 이런 완만한 궤도를 그리셔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치겠다는 마음 때문에 앞쪽으로 나오시거나 커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교정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를 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어깨 올렸다가 내리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왼쪽 어깨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가장 단순한 동작이면서 가장 예쁜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 부분을 잘 못해서 원을 못 그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해보라고 하면 보통 안쪽으로 들어가시거나 펴서 이상하게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 길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은 자연스럽게 그냥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냥 오른쪽 어깨 얹었다가 풀었다가 왼쪽 어깨 얹는 거죠. 이 과정을 좀 반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원의 느낌이 잘 그려져요. 만약에 이거를 억지로 내 이 원 자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직선의 느낌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과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 내가 어떨 때 손이 돌아가고 언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아웃인이라고 한다면 백스윙을 잘 하셨다가도 내가 왼팔을 당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그냥 푼다, 내 몸 앞쪽으로 풀고 다시 접는다 라는 개념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방식대로 공을 한번 쳐볼 건데요. 형식을 다 무너뜨릴게요. 그냥 공을 칠 때 그냥 얹었다가 반대쪽으로 얹는 거예요. 이게 스윙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은 똑바로 가거든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져다 주시면 클럽이 스퀘어하게 들어오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똑바로 온플레인 돼서 빠져나가는 그 궤도를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감이 잘 안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구 스윙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두시고요. 목표물이 저기 있는 거죠. 이쪽에서 옆으로 돌려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렸고 그 다음 풀어낸다 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회전력에 의한
궤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원심력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야구 스윙의 어떤 느낌과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골프 스윙의 궤도, 그냥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밑으로 다시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전체적인 길만 좀 느껴주셔도 많은 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서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길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확장판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팔만 좀 더 손이 멀리 있다라는 개념만 가져가 주시면 훨씬 더 내가 큰 아크를 그리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얹었다가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손을 계속 클럽을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만 가져다 주시면서 스윙을 해보는 거죠. 어깨 위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스윙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스윙은 안 커도 돼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길만 잘 가다듬어 주셔도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만 좀 잘 해주셔도 타점이라든지 오히려 페이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념들도 많이 좋아지실 거니까요. 연습을 요건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우산이라든지 아무런 뭐 막대기라든지 이런 거를 드셔서 그냥 한번 휘둘러 보는 거죠.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클럽을 휘두르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처음에 백스윙 하실 때 클럽을 손을 돌리는 경우에요.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잘 갔다 하더라도 과한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되면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나가봐야 왼쪽 허벅지예요. 근데 보통은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은 잡고 있고 계속 몸은 회전을 하고 있지만 이걸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페이스 앵글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백스윙을 하실 때 아까 제가 어깨 위로 올리듯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클럽을 올린다라는 개념은 코킹만 하는 거죠. 우리가 백스윙을 내가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손목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클럽이 이만큼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올리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클럽은 생각보다 내 몸 앞쪽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냥 이렇게만 접는 거죠. 옆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클럽을 위로만 접어주시는 게 맞고, 최대한 몸통 돌아가면서 위로만 접어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서 위로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최대한 내 몸 쪽을 통과하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뭐 베이스를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심플하게 회전과 코킹만 한다 라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가 돌아가는 게 좀 생각보다는 클럽이 이쪽 바깥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킹만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클럽이 많이 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겨드랑이를 좀 붙이셔서 내가 안 가게는 막아주셔야 돼요. 팔은 안 들려야 돼. 최대한 겨드랑이는 붙여놓고 돌아가면서 위로 접힌다는 정도면 충분히 클럽이 안 열리게 올라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다른 유튜브나 시청을 하시다가 얻는 정보들이 뭐냐면, 자, 전부 다 손목을 이렇게 돌리래요. 그러면 돌려야지 하다 보면 전부 다 여기서부터 돌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 돌리시면 전부 다 이렇게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손 모양 그냥 가만히 두세요. 두고 회전만 하다가 위로만 접히는 거죠. 이거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손목을 뭐 약간 세우시던지 하시면 충분히 스핀량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걸 다 생략을 하고 손목을 세우는 것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페이스 열린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공을 쳐보면 이제 이런 길 자체를 못 만들었을 때 이 스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좀 박혀요. 공이 왜 안 떠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버려주시고 최대한 내가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바로 접힐 수 있는 길을 체크해 보시면은 이 손목이 안 돌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백스윙 하셨다가
몸은 돌려야 되겠고 끌고는 와야 되겠고 여기서 치려고 하니까 보통 손이 나가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부터 설명을 드릴 때 공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공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찍의 비율을 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찍을 휘둘렀을 때 끝부분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펴지기 직전에 공이 맞는 게 가장 빠른 스피드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끌고만 오게 되면 실제 스피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나서 손이 절대 왼쪽 벽보다 나가지 않게 최대한 배꼽 앞에서 공을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안 좋은 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 힘을 과하게 잡고 있고 끌고 오기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근데 보통 다들 끌고 오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악성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몸 앞쪽에서 공을 맞춘다, 풀어준다, 접혀있던 이 부분은 내 몸 앞에서 풀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스윙 하셨다가 내 몸 앞에서 풀려야 돼 라고 해서 내 힘으로 손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손만 내린다고 치면 어쨌든 손은 여기까지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팔만 내려주시면 팔은 더 진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나가게 만들어 주세요. 손은 최대한 왼쪽 허벅지까지만 온다고 하면 클럽은 나갑니다. 처음 배우실 때 L2L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꽤 많이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스윙을 이제 가르칠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처음부터 손을 쓰는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개념, 옆으로 돌리거나 꺾거나 이런 개념을 많이 처음부터는 안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망치질 하듯이 코킹만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페이스는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 코킹은 힘도 만들어내면서 페이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코킹만 생각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그냥 풀기만 해도 페이스는 정면으로 들어와요. 근데 처음부터 돌렸던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다시 돌려야 돼요. 다시 돌리지 않으면 페이스가 열리겠죠. 그래서 돌려낸다기보다는 접었으면 푼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리는 개념은 몸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서 손까지 돈다? 너무 어렵죠. 축이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퀘어하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목은 위로만, 그 이후에는 푼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손은 이 왼쪽 허벅지 쪽에, 그리고 왼쪽 허벅지에 두면서 풀리기만 해도 페이스는 정면이에요. 그 이후에도 빠져나올 때도 풀고 나서는 다시 위로 접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스윙을 해보면 내 몸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러운 완만한 궤도를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위로 접고 푼다라는 개념이 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나는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은 몸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릴리즈가 곧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어쨌든 얘는 지나가려고 하고 돌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이스는 열리고 닫혀요. 근데 여기서 손까지 또 해버린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는 하니까 더 돌려야지 또 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시게 돼서 기준점이 사라지는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손만 위아래로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페이스가 정렬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스퀘어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쳐볼 건데요. 코킹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볼게요. 보시면 올라갔을 때 코킹만 해서 뭐 손목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커핑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위로만 접는 거죠. 위로만. 그대로 위로 접혔다가 푸는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접혔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 타이밍만 맞으면
클럽이 열리거나 닫히는 일이 많이 없어져요. 저도 이것 때문에 드라이버 방향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손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댓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